자, 2학년 학생 여러분, 지금부터 육과에 관련된 한자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육과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한자어를 배우는데요. 우리가 이 단원을 학습을 하고 강당에서 모든 별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그러니 모든 학생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길 바랍니다. 자, 교과서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. 이 그림에 우리가 배워야 할 한자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가져와 보았습니다. 전 시간에 핑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글자들을 학습을 해 보았는데요. 차근차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글자를 배웠죠. 여기 보면 아버지 부자와 어머니 모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음절의 한자어로 부모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여기 보면 남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매자 자, 여기 보면 남매라고 되어 있는데요.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산의 남자고 매자는 손 아래 누이 매입니다. 그래서 남매라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오빠와 여동생을 지칭할 때 쓰는 한자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매자를 봤을 때는 연관지어서 볼 한자가 하나 더 있죠. 자,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손윗 누이 자자입니다. 그래서 자매라고 했을 때에는 언니와 여동생을 지칭할 때 쓰는 한자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. 형자는 형자고 제자는 아우 제자입니다. 그래서 남자 형과 남동생을 나타낼 때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데요. 이 제자는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. 핑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 학습을 했을 때 이 제자를 쓰는 모듬들이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요. 굉장히 다양한 글자를 썼던 걸 볼 수 있었어요. 자, 첫 번째,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글자 중에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었어요.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문하다 조자 또는 위로하다 조자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러 찾아뵈러 갔을 때 이 글자를 쓰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 다음 자, 이 글자는 차례 제자인데요. 우리가 제1, 제2 했을 때 이렇게 차례를 나타낼 때 쓰는 한자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우 제자와 이 나머지 두 글자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를 보면 지금 조모와 조부에 공통적으로 조상조자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죠. 이 조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는데요. 자, 보일 시자와 또 차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보일 시자를 여러분들이 옥편에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글자는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글자에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차자 같은 경우에는 또 차자이기도 하지만 수북히 쌓아 올리다 라는 의미의 도마 조자로 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할아버지 조자, 조상 조자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상징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제기 위에 음식들을 굉장히 수북히 쌓아 올려놓는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조상을 상징하는 글자에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보일 시자와 제기 위에 음식을 담아놓은 모양을 본뜬 조자가 만나서 조상 조자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모 조부 또는 윗상자를 써서 이렇게 조상이라고 할 때 다 공통적으로 조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면 우리가
손자와 손녀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있는데요. 공통적으로 이 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손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나타내는 아들 자자와 이 글자가 들어갔는데요. 이 글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실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사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윗부분에 이렇게 한 획이 더 그어졌죠. 실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윗부분에 있는 한 획이 없어야 되는데요. 지금 여기 손자에 들어간 글자 같은 경우에는 멜 개자입니다. 그래서 자식이 대를 이어간다. 되를 이어서 지속된다 라는 의미의 손자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한자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첫 번째 남녀라고 되어 있죠.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 결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거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맺을 결자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. 결자를 잠깐 볼게요. 자, 이 결자 같은 경우에는 실사자와 길할 길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죠.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좋은 인연을 맺는데 좋은 날을 택해서 실로 연결되어 묶듯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아랫부분에 부부라고 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했을 때 실수를 많이 했던 한자가 바로 이 글자였어요. 생각나시죠? 자, 여기 들어간 부자는 남편 부자예요. 여러분이 나타냈던 이 아버지 부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. 잘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 다음 한자어를 보면 자애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글자도 교과서의 학습지에 다르게 표기된 걸 보실 수 있어요.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. 이 자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글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아래 마음 심자가 들어간 건 알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글자가 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. 자, 윗부분에 있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무성하다 자자 또는 키운다 자자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운다라는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자애롭다라는 의미의 자자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옥편을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낸 한자가 있었을 텐데요. 이 두 글자는 같이 사용이 될 수 있고요. 윗부분에 초두머리가 들어간 것은 이게 식물들이 자라다 키워진다라는 의미에서 왔기 때문에 식물을 나타내는 초두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 했고 앞에 그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이어가지 않도록 할 거고요. 다음 시간에 강당에서 런닝맨을 통해서 또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영상을 시청하고 와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